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일단 얘를 먼저 만들어 보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0일 때 근이 알파랑 베타라면 얘는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0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를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둘이 같다는 식이야. 그러니까 이 2차 식이랑 이 1차 식의 둘이 곱한 거랑 서로 같은 식이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개수가 1인 2차 방식 px에 대해서 얘네 둘이 성립한다는 거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p의 알파에 마이너스 5알파에 플러스 2가 0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p의 베타에 마이너스 5베타에 플러스 2가 0이라는 소리겠지.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결국에 px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일 때 x 값이 알파랑 베타를 뭐 했다는 거야? 대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인수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면 니네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 px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니네가 gx라고 치환을 해보자는 거야. gx라고 치환을 했을 때 우리가 g 알파가 0이고 g 베타가 0이란 소리겠지.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얘가 뭐 나오는 거야 지금? P알파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의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5베타의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이 식을 가지고 얘네 두 식을 가지고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 얘가 0이 될 때 x값은 알파랑 베타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뭐라 쓸 수 있냐면 px-5x 플러스 2는 누굴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포인트인 거야. 이걸 만들 수 있어야 돼. 누구를 가지고 얘네 둘을 가지고 이걸 니네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니네가 x값에다 알파 집어넣어봐. x값에 베타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나오잖아.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인수정리라는 게 결국 이 f알파가 0이라면 결국 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가 인수정리였잖아. 똑같은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면 결국에 얘는 알파와 베타라는 놈을 근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인수를 가져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었어? x-알파, x-베타는 얘랑 같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px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x제곱 마이너스 5x가 넘어가지? 그럼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2가 넘어가면 되겠지? 그럼 플러스 얼마? 3. 그래서 우리가 px를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p 이제 5를 구하는 거니까 5만 대입해 주면 되겠지. 25 마이너스 10 더하기 3. 그래서 얼마가 정답 돼야 돼? 18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한 근이 2 플러스 i면 다른 근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켤레근을 갖는다. 그래서 두 근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럼 근각의수 갖다 쓰면 되겠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럼 두근의 합은 4, 두근의 곱은 5, 두근의 합은 근각의 수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래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8, b 값은 얼마? 10.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면 되겠네. 그럼 b에서 a 빼라고 그랬지? 그래서 얼마 정답돼야 돼? 18 나오면 되겠네. 그지? 얘는 뭐 어렵지 않다. 혈내근에 대한 성질. 그래서 대입하려 하지 말고 A, B가 실수일 때 한 근이 복소수면 다른 근은 켤레 복소수를 갖겠다. 켤레근의 성질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근각의 수 이용해서 풀어주고 넘겨서 얘는 금방 나오지? 바로 쓰면 두근의 합은 얼마? 근각의 수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이건 알겠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제대로 외워라. 두근의 합은 근각의 수 갖다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로 바로 구해주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알파 제곱의 알파 베타의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변형 공식에 의해서 이거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만 빼주면 좌우 같아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알파 제곱 2알파 베타의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만 빼면 좌변 우변 같아진다고. 그럼 대입해보자. 몇이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3. 그래서 몇 번? 1번 해주면 되겠네. 1번이 정답이 되겠다. 베타 얼마? 2. 두근의 곱은 5. 얘 통분함 얼마니?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바로 대입만 하면 답 나오겠지? 그럼 얼마 정답? 2분의 5. 2분의 5가 왜 없어? 알파 베타가 5구나? 아, 바뀌었구나. 5분의 2. 몇 번? 4번 해주면 되겠지? 그치?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다. 다 똑같은 유형이니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 곱은 5. 두 개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예구하는 거래. 그럼 공통인수가 누구야? 알파, 베타가 공통인수지? 이만 빼내면 알파 갖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5 곱하기 2, 10. 그치?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어? 잘 봅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정수 밑줄 치시고 지금 이 n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제곱 mx 플러스 n은 0이라고 뒀을 때 이거를 만족을 시키는 x값이 z구나 라고 해석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z라면 당연히 z봐도 켤레 근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근각의 수 갖다 쓰시면 z 플러스 z바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얘가 마이너스 m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8이었대. 그래서 m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8이 m이 되겠구나. 됐니? 그 다음에 m의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 넣어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이 되겠지 여기서.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다시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 허수가 생기는 거니까 판별식 갖다 써주면 b 프라임 제곱에 마이너스 ac가 음수. 그럼 따라서 n은 17보다는 아니 16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n은 16보다 크다. 그럼 n이 16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17이겠지. 그래서 n은 17, m은 8, 둘에 더한 최소값은 얼마야? 8 마이너스 8, 17이니까 9 나오면 되겠지. 몇 번이 돼야 돼? 4번을 해주면 되겠다.
일단 방정식이 두 개인데 두근이 알파 베타고 얘는 알파 플러스 이 베타 플러스이니까 일단은 근각이수를 먼저 식을 써서 x제곱 ax 플러스 b가 0일 때 두근이 알파 베타였지. 합, 곱 빨리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식에서 x제곱 3ax 3b가 0일 때는 두근이 알파 플러스 1랑 베타 플러스였지. 그럼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플러스 4는 a분의 c.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자. 근각이수만 쓴 거야. 근각이수만. 지금 이해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얘네 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a, b를 찾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해보자 이거야. 마이너스 a를.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테고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얘는 b가 되고 여기는 2알파 플러스 2베타니까 얘가 마이너스 2a가 되고 플러스 4가 되고 3b가 되는데 아까 a값 구해놨지?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얘가 4니까 4, 4 더하면 8이고 넘어가면 2b지? 그럼 b는 4 나오네. 그래서 일단 a값 b값을 일단 찾아야 돼. a값 b값을 찾아라. 지금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제 대입만 해서 그냥 a, b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얘가 어차피 b고 얘는 마이너스 2a고 얘는 4고 갖다가 대입을 해주고 나서 아까 a값 구한 거 집어넣고 b값까지 찾아. 그래서 일단은 먼저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인 것까지 먼저 찾아줘야 되고 그럼 이 a, b를 구한 거를 다시 방정식에 집어넣어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이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그러면 내가 알파를 한번 대입을 해주면 이거 많이 봤을 거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가 0인데 등식의 양변에 알파 플러스 2를 곱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야. 이 식에다가 양변에. 그러면 얘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0에다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베타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걸 찾을 수가 있겠지. 베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까지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얼마였어? 2가 되겠지?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이걸 다 이제 찾았어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가나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가의 조건이 뭐냐면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이 양수가 되고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제곱이랑 알파의 n 플러스 1 베타 n 플러스 1이 같아지는 n의 최소값을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럼 일단 여기다가 n에다가 이제 1부터 넣어보자. 1부터 쭈르륵 넣어볼 거야. 값을 찾을 거야. 그러면 n에 1 넣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는 몇이냐면 2가 되겠지. 얘는 일단 2야. 그럼 n에다 2를 넣어보자. 2를 넣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 얘는 변형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대입하면 4, 마8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해보자. 마8, 마8 더하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알파 4제곱에다가 베타의 4제곱을 또 구해보자 이거야. 다 계속 구해봐야 돼. 그러면
얘는 알파 곱하기 알파 세제곱 베타 곱하기 베타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아까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었지? 그럼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8베타가 되고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8을 곱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은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제곱 곱하기 베타의 세제곱 그럼 얘는 다시 얘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는 32가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알파의 6제곱에다가 베타의 6제곱은 결국에 이 알파의 세제곱을 제곱해주고 베타의 세제곱을 제곱한 값인 거니까 64 더하기 64 하면 128이 나오겠다 이거야. 128. 그럼 다시 해보자. 이제 알파의 7제곱 플러스 베타의 7제곱은 알파의 6제곱의 알파 베타의 6제곱의 베타 그러면 얘가 알파 6제곱에다가 베타 6제곱의 베타 베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맞지? 알파 6제곱이 아까 몇이었어? 알파 6제곱이 64였지? 그럼 64, 64니까 64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얘가 2였으니까 얘도 128이 나온다 이거야. 계속 이게 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얘는 양수값을 갖던데 n하고 n 플러스 1이 같아지는 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이거지. 여기 6제곱이랑 7제곱이랑 값이 같아져 버리잖아. 그지? 6제곱과 7제곱의 값이 같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n의 값은 최소값이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n이 6일 때 알파의 6제곱과 베타의 6제곱은 양수가 되고 알파의 7제곱과 베타의 7제곱도 128인 거니까 같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6이 정답이 되는 거야. 좀 어렵다. 복잡하다. 빠르게 가자. 합은 얼마니? 마이너스 2지? 그지? 곱은 얼마야? k지. 그러면 알파 제곱에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구나. 4 마이너스 2k가 8. 그럼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몇 번? 4번 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런 건 어렵지 않다. 19번. 보자. 얘는 어떻게 푸시냐. 지금 알파와 베타가 근일 때 이제 근각의수를 풀어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고 근각의수와 얘를 대입을 해서 식을 변형을 한 다음에 근각의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좀 쉬운 문제는 바로 근각의수 갖다 쓰면 되는데 약간 좀 꼬아주면 일단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분모라는 놈을 통분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너무 커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알파를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뭔가 좀 보이긴 하겠지. 왜 그러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k가 0이래. 근데 문제에서 분모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분모와 같게끔 식을 변형을 할 수 있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가 넘어가려면 결국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는 2알파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모를 2알파라고 바꿀 수가 있구나. 2알파라고 바꿀 수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얘를 니네가 2알파로 바꾸고 얘를 2베타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얘를 바꾸기만 하면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쉽다 이거지.
2알파분의 1, 2베타분의 1 이거를 구한 게 4분의 1이라는 소리인 거니까 얘를 바로 통분해주면 얘는 2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에 의해서 3이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K가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 2K분의 얼마가 돼야 돼? 2K분의 3이 4분의 1이다. 그럼 이건 푸는 거 기억나지? 대각선 곱한 게 같다. 그래서 2K가 얼마? 12. 그래서 K 값은 얼마? 6.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6 해주면 되겠네. 근각계수에는 편하게 쓰면 되고 곱셈 공식 변형 쓰면 되니까 얘가 1이고 알파 베타는 K고 그럼 알파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을 구하시오. 그럼 변형 공식 바로 쓰면 되겠지? 이거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기억나야 되지? 그럼 갖다 대입하면 몇이니? 얘가 1, 1K, K1 마이너스 3K 얘가 10이네 그치? 그럼 K 얼마?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몇 번? 5번 해주면 되겠다. 님 다음 거. 그러면 느낌이 좀 많이 커. 그래서 그러니까 식이 좀 전개가 많고 약간 응용하는 게 좀 더 있으면 4점이고 아주 그냥 단순 계산은 2점, 조금 더 계산은 뭐 3점. 그래서 4점짜리가 좀 많이 어렵다. 근데 니네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21번, 29번, 30번 이 세 개가 가장 어렵다 보시면 되고 응? 21, 29, 30번 얘가 킬러 문제니까 이 세 개가 지금 가장 어렵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쉬운 4점도 있고 어려운 4점도 있고 얘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풀만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일단 합곱 먼저 구해주시고 3분의 5 곱 3분의 K 그다음에 주어진 식을 전개부터 해야 되겠지. 그러면 3알파 제곱 전개하는 건 할 수 있잖아. 전개 일단 잘해줘. 네,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K 그다음에 플러스 3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K 베타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0이다. 이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묶을 거 묶어주면 여기서 3, 3 묶어서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니까 마이너스 3 또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K알파 마이너스 K베타니까 여기 또 하나 묶어주시고 KK 더하면 2K다.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합이랑 곱은 아는 상태니까 얘는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고 지금 얘만 모르는 상태네. 그치? 그럼 얘만 구해서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알파 제곱에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얘가 몇이냐? 9분의 25 마이너스 3분의 2K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겠다.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지? 여기가 3에다가 9분의 25 마이너스 3분의 2K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5였으니까 마이너스 5 나올 테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5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5K 나올 테고 여기는 플러스 2K가 나오고 여기는 10이 되겠다. 이제 식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분배 갖다 해주시면 3분의 25 마이너스 2K 나올 테고 그지? 3분의 25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에다가 얘네 둘이 계산하면 3분의 6K 얘가 3분의 K
그럼 여기가 3분의 10,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5K 10. 그럼 3333 곱하면 10 마이너스 5K는 30K가 얼마야? 뭔가 이상한데? 아, 얘가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구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그럼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40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얼마야? 8 해주면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값은 8이다. 됐으면 다음, 그래서 합이랑 곱을 일단 찾으시면 합은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K 제곱에 플러스 3K, 그 다음에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K 베타가 11이에, 그치? 그럼 어떻게 푸시냐면 일단 알파를 먼저 여기다 집어 넣어보자 이런 거야. 그러면 알파 제곱에 플러스 K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에 플러스 3K가 0이니까 우리가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2분의 1K 제곱에 마이너스 3K라고 구할 수 있겠지. 알파 제곱을. 그럼 우리는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K 베타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이 알파 제곱 구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K 알파 플러스 2분의 1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K 베타, 그게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거지. 그게 10이라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서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K 베타니까 얘가 2분의 1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K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12. 근데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K였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K였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K. 그치? 그럼 마이너스 K 갖다 집어넣어봐. 그럼 얘가 플러스 K제곱 나오겠네. 다 완성됐지? 그럼 2분의 1K제곱에 K제곱 더했으니까 2분의 3K제곱 마이너스 3K가 12구나. 양변에 2 곱해주면 3K제곱에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4는 0이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이고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가 0이다. 그럼 K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K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했기 때문에 판별식은 일단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갖다 쓰면 B제곱에 마이너스 4AC니까 2K제곱에 마이너스 12K가 나오는데 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 3K제곱 마이너스 12K가 양수가 되는 K값을 찾으란 소리지. K값을. 그럼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여봐. 그럼 마이너스 2면 얘가 12, 24니까 양수가 나오지. 마이너스 2일 때는. 근데 K가 4여봐. 그럼 얘가 16 곱하기 3하면 48, 48, 0 돼버린다고. 얘는 안 돼. K값이 마이너스 2인 거야. K값이 마이너스 2. 그럼 다시 K값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겠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 플러스 6인 거니까 얘가 4가 되네. 그래서 최종 구하는 거는 알파 제곱에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집어넣어라. 그럼 4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래서 얼마 정답돼야 돼? 마이너스 4. 응? 뭐가 이상한데? 계산 잘못했나 본데? 아, 얘가 3K구나. 3K 플러스 6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4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응? 맞는데? 뭐가 잘못 썼나? 에이 지금 K가 마이너스 2 4 아 K가 지금 마이너스 2였지? 그럼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6이구나 마이너스 6 그럼 얘가 마이너스 8 나와야지 마이너스 8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플러스 16 나오겠지? 플러스 16이니까 정답은 얼마야? 20 네, 모의고사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OMR을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좀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이 정답이 되겠네 20이 정답이다 다음 거는 좀 쉽다 풀어보자 최근을 갖겠지? 그래서 얘가 2분의 b 플러스 i라면 다른 거는 켤레 복소수라고 써주시고 그렇지? 그럼 이게 두 근인 거이고 두 근의 근각의수 갖다 만들어서 합 b 곱은 4분의 b제곱에 플러스 1 나오면 되겠네. 그럼 근각의수 갖다 썼더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c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바로 b 구할 수 있겠지? 4 곱해주면 b제곱 플러스 4는 4b니까 넘어가면 b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 그럼 얘가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겠으니까 b의 값은 얼마 나와? 2 나오겠지? 그럼 b가 2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둘이 뭐하래? 곱하래 마이너스 얼마? 4 해주면 되겠네 됐어? 허수 부분이 2다 그러면 일단 허근이니까 얘를 a 더하기 2i라고 잡아보자 해요 그럼 다른 거는 혈례근을 갖는 거니까 a-2i를 나오자 되지? 그러면 또 근각의수 이용해서 두 근의 합 2a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p 그럼 두 근의 곱 a제곱 플러스 4는 a분의 c p 플러스 19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p를 구하는 거니까 a 값을 만들면 a 값은 2분의 p가 되겠지 a 값이 2분의 p 그럼 얘를 제곱해주면 여기 a제곱은 4분의 p제곱 a제곱도 만들었으니까 갖다 집어넣고 그냥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럼 얘가 4분의 p제곱 플러스 4 p 플러스 19니까 얼마가 돼야 돼? 얘가 4분의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5는 제로니까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60은 제로다 그치? 그럼 얘가 6하고 10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p-6 p 더하기 10은 제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양수값은 얼마가 정답? 6이 정답이 되겠네. 됐어? 지금 허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이걸 좀 잘 생각을 해. 알파, 베타의 켤레 복소수가 알파, 베타와 베타 바르니까 얘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허근이라면 알파의 켤레 복소수가 베타가 되고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 알파가 되는 거다. 이건 좀 잘 기억을 해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2 플러스 i고 얘가 2 마이너스 i라면 이거의 켤레 복소수가 베타가 되고 베타의 켤레 복소수가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찾을 수가 있는 문제야. 찾을 수 있냐 없냐 문제. 그럼 갖다 집어넣어. 알파 베타의 바 알파의 바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알파의 바가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의 반은 알파가 되겠구나.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결국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근각의수만 쓰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의 곱은 11이구나. 그럼 얘는 분모가 11인 거 찾았고, 그럼 분자는 변형 공식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얘가 66에 36 마이너스 22 해주면 얘가 14가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11 곱하기 14분의 14니까 얘가 14가 정답이 되겠다.